대충 이쪽 보이냐? 보이긴 보여. 대충 할게. 자, 2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거리만큼 떨어지는 거냐면 지금 어느 마냥 30c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30cm 정도의 거리 떨어져 있다가 둘이 이제 밀은 거야. 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한 65cm까지 쭉 이렇게 민 것 같아. 65cm가 될 때까지 팔을 쭉 펼쳐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빙판 위에서 사람이 밀면 그 민 힘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나누죠? 본인한테 아니면 어? 반작. 그렇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이 100N으로 밀었다. 그러면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N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그림 그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서로 붙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이 사람이 얘를 100N으로 밀게 되면 그 민 효과에 의해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0N의 힘을 받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와 동시에 얘도 반대 방향으로 100N이라고 하는 반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100N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 둘이 동시에 밀어. 둘이 각각 100N씩 민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각각 100N씩 민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에게 100N으로 밀어주게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방금 이 친구는 이 친구에게 이쪽에다 할게. 이쪽에다가 100N으로 밀어주게 되고, 얘 역시 얘를 민 거에 대한 반작용을 100N으로 또 받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200N으로 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혼자 밀든 둘이 동시에 밀든 어쨌든 둘이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각각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 30cm부터 해가지고 65cm, 그러니까 즉 총 몇 cm가 멀어진 거야? 35cm가 멀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35cm가 멀어지는 동안에 두 물체에게 각각 같은 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이제 힘의 크기는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힘의 크기는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빙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게 되면 지구와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물체에게만 발생되는 힘에 대한 것들만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런 식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럼 두 물체에게 같은 힘을 주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F는 ma 이게 뭐였지? 운동방정식이었지. 운동방정식, 그지? 어떠한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질량의 역수비로 뭘 가지게 된다? 가속도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는 60kg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60kg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5kg이거든. 그럼 두 사람에게 각각 똑같이 F라고 하는 힘은 안 나와 있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의 크기가 가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질량의 어떤 비? 역수비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은 질량의 역수비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된다 라고 했을 때, 즉 얘가 만약 A라고 하는 가속도를 받게 되면 얘는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몇 대 몇이냐? 질량이 지금 4대 3? 4대 3의 질량비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를 얼마로 봐야 돼? 4대 3이면 전체를 7로 봤을 때,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7분의 4, 7분의 3만큼씩 각각의 가속도의 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맞냐 안 맞냐?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 35를 7로 나누면은 5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놈은 20cm가 멀어진다는 거고 한 놈은 15cm가 멀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 이게 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이 가속도와 이동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 서로
비례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이동거리를 구한다 그랬거든. 즉 이 V0t는 처음 얘네들이 지금 멈춰 있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V0t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고려를 했을 때 그때 이 A와 S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이거? 비례 관계야,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만큼 이동거리의 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가속도의 비만큼. 뭔 말인지 아냐 이거? 가속도가 큰 만큼 그만큼 이동거리를 더 많이 갖는다 이 말입니다. 즉 35cm를 멀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같은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같은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는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물체가. 그때 그 가속도의 B가 7분의 4, 7분의 3에 해당되니 그에 따라 이동거리도 35cm를 7분의 4와 7분의 3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럼 누가 많이 갔을까? 누가 20cm 갔을 것 같아? 45kg짜리인 B가 20cm를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60kg짜리가 15cm를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떨어진 순간 각 사람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그지?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에너지를 안 배우긴 했지, 그지? 근데 이건 고등과정에서 에너지를 안 배웠다는 얘기지 중등과정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중등과정 내용을 응용하면 풀 수는 있어. 왜냐면 이 물체는 서로에게 각각 힘을 가하고 이동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지, 그지? 그럼 예전에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과정 때 배웠던 W는 FS라고 하는 공식이 무슨 공식이야 이게? W는 FS라는 공식 기억나니? 혹시 배웠니 이거? 2는 힘 곱하기 그렇지, 1공식이지 저게, 그지? 그래 안 그래? 1공식이잖아. 그럼 1이 뭐였지? 이거 제대로 배웠나 모르겠다. 1이 뭐였더라 이게? 정확한 의미로 보면 1이 뭐지? 이거잖아, 공급하는 에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B가 A에게 힘을 가해주고 지금 B 같은 경우는 15cm를 갖다 이동시켰어. 누구를? A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B가 A에게 이동시킨 이동거리만큼 힘과 이동거리에 대한 크기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줬다고 봐도 돼. 그럼 공급한 에너지는 뭘로 전환됐을까?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지,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거리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서 V는 V0 플러스 AT. 근데 이제 이걸 구하려면 또 뭣도 알아야 돼? 시간도 알아야 돼. 시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5cm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느냐, 그 가속도의 크기가. 그 시간부터 구한 다음에 나중속도 V는 또는 EAS는 이걸로 구해버려도 됩니다. 뭘로 구하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뭐가 더 편할까? 뭘로 할래? 에너지로 할래? 아니면 EAS로 할래? 에너지로 할래? 에너지로 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각각의 물체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FS로 지금 구하면 되는데 그때 F가 얼마냐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힘이 나와 있네 애초에. 힘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바로 에너지로 구해버리면 되겠다. 50N으로 밀었으니까요. 50N에 얼마야 지금? 누구부터 해볼까? A부터 해볼까? B부터 해볼까? A부터 해보자. 이번에 WA A가 이제 B에게 공급해준 에너지의 양을 구하면은 50N에다가 곱하기 0.25 15cm 이동한 거니까, 그지? 이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7.5줄 나오지, 그지? 7.5줄은 2분의 1 MV의 제곱,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데. 저기에 A가 45kg고 B가 60kg라고 나왔는데 그림에서는 B가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어. B가 그러네. 아이씨. 여기 얘가 A구나, 그지? 얘가 B구나 지금.
A가 60kg라고 우리 아까부터 정하지 않았냐? 네. 그지? B가 60kg라고 그랬나? A가 6kg A가- 하시긴 했어요. 여기 어떤 게 그래? 어떤 거라고 안 나와 있어. 아 그래? 어쨌든 딱 봐도 A가 무거워 보이잖아. A 60kg 하자 이거. B는 45kg라고 그러네. 젠장할.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네. 그지? WA는 이제 A가 B에게 해준 거니까 B가 지금 20cm만큼 밀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아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바꾸자. A에게 해준 일의 양 이렇게 하자 그냥. 이게 더 낫겠다. 그지?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자. 그럼 여기 M에다가는 뭐 집어넣어야 돼? A에게 해준 일이니까 여기가 이제 60kg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지? 네. 그렇게 해서 V 값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냐 이거? 2분의 1 나오냐? 2분의 1 더버스 더버스 2분의 1. 그 다음에 WB B에게 해준 일의 양.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cm가 밀렸으니까 50N에 곱하기 0.2 해주면 돼요. 이거 구하면은 이제 10줄 나오니까 10줄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보면 2분의 1에 45kg의 V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때 V 값은 얼마 나오냐 유미야 이거 3분의 2. 3분의 2 미터 퍼 세컨드. 3분의 2 미터 퍼 세컨드.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게 아주 라이트하게 나오거든요. 에너지로 구하는 게 편한 사람은 에너지로 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싫은 사람은 EAS로 구하고 가속도 각각 구한 다음에 알겠지? 가속도 넣어가지고 EAS로 구해도 되고 뭐가 해도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해되냐 이거? 대충? 2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또 뭐를 할 만하냐면은 23번하고 24번 요거 한번 해봐. 23번하고 24번 요거는 하고 넘어가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봐. 여기 나와 있지 23번. 24번 그럼 24번 해 빨리 지금. 했냐? 자 23번에 1번은 물체 가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빨리 얘기해. 3m per second 제곱이지 그지? 모르면 안 되지. 2번은요?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얼마겠어? 6m지 그지? 그래 안 그래? 3번 그러면 질량을 3kg짜리로 바꾸면 움직인 거리가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9m로 바뀌냐? 4m 아니에요. 4m지 4m. 그래 안 그래? 왜냐면 가속도가 2m/s의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4m라고 해줘야죠. 자 그러면은 24번 24번도 아주 기본 문제니까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24번은 뭘 알아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냐? 접촉력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24번 그냥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접촉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 자, 두 개의 물체가 지금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지? 한 놈은 2kg이고 한 놈은 3kg.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20N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석 한번 해보자. 자,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처럼 움직이겠지 이런 경우는 그지? 왼쪽에서 미니까 그냥 그럼 두 물체는 힘을 받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당연히 가속 운동 그지? 그래 안 그래? R자임이 0은 아니니까 가속도는 얼마야? 4. 4 더퍼 세컨드.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저번에도 했듯이 F는 ma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순방향 해석에 의하면 F를 가하면 질량의 역수비로 가속도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가속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속도에다가 뭘 곱하면 질량을 곱하면 뭘 알 수 있다? 힘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 힘, 알짜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거인 거잖아. 그지? 그래 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kg에다가 4m/s의 제곱 가속도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 12N.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2kg에다가 4m/s의 제곱을 해주면 8N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N을 받고 4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진다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N을 받고 4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윤우야?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하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20N을 가하면 아 20N이 얘한테는 8N, 얘한테는 12N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각각 가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맞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뭐야? 그건 뭐냐? 서희 네가 해석해.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건 제가 아니고 그거 뭐야? 저 뒤로 오는 거 아니에요? 뒤로 밀린 거야? 뭐가? 3kg짜리 2kg짜리 밀었나? 3kg짜리는 2kg짜리를 밀었어? 지금 뭔 말이야? 작용 반작. 작용 반작용. 자,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직 접촉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이 가운데서 지금 어떤 식으로 힘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지점에서 서로에게 각각 밀고 미는 이런 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접촉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얼만큼을 받았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20N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 그치? 그래 안 그래? 20N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알짜입이 8N이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12N이 지금 얘를 밀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얘한테 알짜임이 12N인 건 이놈이 얘에서 이 접촉되는 이 부분에서 얘가 얘를 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하고 얘가 B라고 가정하면 FAB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12N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모두 발생을 해버려. 이거 같은 경우는 반짝이냐? B도 A에게 이러한 힘이 발생을 하겠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FBA라고 하는 힘의 크기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20N을 받았지만 B로부터 받은 반작용 때문에 실질적인 알짜 힘의 크기가 8N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로부터 지금 얼마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12N의 힘을 별도로 받아서 저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접촉력의 크기는 얼마야? 12N.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접촉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은 이 24번을 풀 때 그 내용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언급 없이 풀면은 그냥 이거 물어보는 대로 그냥 답 쓰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은 좀 알고 가라. 1번 4m/s의 제곱. 2번 12N이죠. 적어놔. 가로 열고 접촉력이라고. 3번 B에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냐? 라고 되네. 이것도 얼마야? 12N. B는 12N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좀 넘어가면 26번까지는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27번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27번 같은 거. 조금 난이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나와 있는 문제들 이제 힘의 분해들을 좀 잘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번 파트는
힘 파트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는 것까지 좀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27번 한번 풀어보자. 27번.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자, 뭐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물체가 뭐 여러 가지 함정이 좀 많이 파져 있긴 해. 야, 이렇게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통 안에다가 이제 두 개의 물체를 넣어놨다고, 그지? 그냥 어디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일종의 접촉력의 크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착안해야 될 점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언제 정지해 있을 수 있어? 물체는 땡력이 0일 때, 그지? 또는 알짜임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놓여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힘들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해석하면 돼? 그렇지. 힘의 합력의 크기가 0인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맞냐 안 맞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 가운데서, 여기가 이제 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 가운데서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W래 크기가,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물체 동그란 이 구의 무게가 지금 W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W면 당연히 이쪽으로 중력의 크기를 받는 거고, 이 중력 때문에 이 접촉 지점에서는 얘를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촉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기만 하면 끝이야? 그 반대로 이거 밀어내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떠받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이 중력 때문에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 접촉된 부분에서 얘한테로 따지면 여기서 이쪽으로 발생되는 힘이긴 하지만 사실 질량 중심에다가 이 힘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기를 한 거야. 그럼 이와 동시에 뭐도 발생하고 있는 거야? 얘를 이쪽 방향으로 떠미는 F라고 하는 접촉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접촉력은 각각의 물체에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테니까, 접촉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힘 두 개밖에 안 받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지? 뭐하고 뭐? 요거하고 요거. 근데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평형을 이용하면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심평형에 대해서. 즉 요걸 분해를 해보면 이건 F 코사인 45도. 이제 접촉력을 F라고 할게요. 알겠죠? F 코사인 45도. 요거는 F 사인 45도.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W인데 얘한테 따지면 지금 이쪽으로 누른 힘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도 존재할까? 이 물체가 여기 있는 이 벽면에 지금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누르는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직 항력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도 접촉하고 여기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접촉하는 것은 벽을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미는 상태니까 벽도 역시 똑같은 힘으로 이쪽으로 수직 항력 N을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N과 F 코사인 45도는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W와 F 사인 45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역시 어떻게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축에 대한 이 물체에 대한 X축에 대한 힘의 평형을 좀 써보면 N과 F 코사인 45도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Y축 방향에 대해서는 F의 사인 45도가 W와는 지금 평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로 한번 접촉력 F의 크기를 구해봐. 얼마야 그러면? 루트 2 W 끝. 이렇게 해주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어렵나? 어렵냐고? 안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지, 그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27번은 그런 식으로 심평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뒤로 넘어가서 몇 번 해주냐면은 이번에는 30번 하면 돼요. 30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누고 가면 좋겠는데 핵심적인 것만 좀 하자. 야, 너희들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알고 있냐? 화요일에 보죠. 24일 날 본대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는 문제는 뭐겠어?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시험 문제를 한 8문제 내려고 해요. 외우는 문제. 예. 20분 동안 보라 그러잖아. 20분이면 8문제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랑 좀 전작이야. 합해서 합해서 8문제. 나쁘지 않잖아, 그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래서 한 파트당 한두 문제씩 넣었어요. 전자기학 한 2-3문제, 나머지는 역학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도 하나 넣었습니다. 라이브. 배운 것만 평가 볼 수는 좀 없어서. 그리고 배운 거라도 그대로 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막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전부 다 객관식으로처럼, 아니 객관식이 아니라 그 뭐지? 단답형으로 다 바꿔주고 막 그랬어요. 할만하죠? 했던 거니까 할만할 것 같아, 그지? 안 되나? 해보고 너무 많으면 얘기해. 줄일 테니까 문제를. 20분이면은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8문제면 풀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 다른 KS반이나 KG반 애들도 다 8문제씩 보거든요. 우리도 8문제 정도로 봐주는 게 어떻겠냐. 괜찮냐? 괜찮냐? 아니, 바보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바보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했던 거라서 금방 할 거 아니냐고. 왜? 엄마. 갔다 와 빨리. 한 30분 한번 풀어봐봐 이거.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거.
너 이거 30분 빨리 풀어봐. 할 수 있지. 너도 30분 풀었냐? 너는? 아직 안 풀었지? 너는? 안 풀었지? 안 풀어봐. 올려놓고 뭐가? 쏘둘라. 어? 왜 바닥에다 내려놔 임마? 어? 시선이 부담스러웠어. 괜찮아. 먹어. 그래서 뭐 어떤 새끼는 뭐 과자도 처먹는다고. 음료수 가지고. 음료수는 그냥 먹어. 이거 새끼 먹잖아. 너 지금 뭔 말인지 알겠냐 여기? 좀 어디 너 물원 했냐? 혹시 물투라? 물은 하고 있어? 대충은 알겠지 그러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알긴 알 거야. 물원을 하고 있어. 어디다 하고 있냐 어느 파트? 절반 정도? 물원? 아니 물투? 물원? 기초 과정 아니면 시험 과정? 기초? 그거 한지 얼마 안 됐네. 그지? 주말에 하고 있는 거야? 네. 주말에 하고 평일에 하고 금방 는다. 걱정하지 마. 네? 너는 이것만 하고 있지, 그지? 주말. 너도 주말에 해? 그럼 금방 될 거야. 주말까지 하고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 근데 물리는요 숙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풀어보잖아 개인적으로. 그럼 도로 묵된다. 이거 아무리 배워봤자 의미 없어. 집에 가서 안 풀어보고 집에 가서 안 해보고 그러면은 똑같아. 야 너희들 이거 내가 이렇게 풀어준 거 이거 구경하는 거지. 이게 솔직히 말해 너희들 푸는 거냐 이거? 물론 풀어보라고 시간 주면은 풀긴 하겠지만 혼자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 풀어보는 거하고 수업 시간에 후딱후딱 한번 해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맞지? 답 나왔냐? 답은 몇 번인 거 같냐? 기억? 기억 니은?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까지. 그래도 기억 니은까지 고르네. 이게 판별이 돼. 같이 해봅시다. 그 기억 같은 경우는 F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조금 좀 사고를 요구합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A를 잡고 있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A를 안 잡으면 A는 위로 올라가고 BC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가 봐.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리고 손을 놓았더니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F의 크기는 지금 어떤 힘을 아래로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지 않으면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주었길래 얘네들이 정지 상태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뭘 보고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지? 바로 요 그래프에서 그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바로 2초 이후에 요거 이 구간. 무슨 구간이야 요거? C가 바다에 닿은 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F의 크기를 제거해 버렸더니
이 A, B, C가 동시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가속 운동을 쫙 하더란 말이야. 일정한 힘을 받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겠지. 근데 갑자기 2초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 것 같아. 갑자기 속도가 등속 운동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물체의 운동 상태로 봤을 때 언제 갑자기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C가 바닥에 먼저 닿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C가 바닥에 닿게 되면 A하고 B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얘가 무슨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는 얘기 뭘 의미하는 거야? A하고 B는 질량이 같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A하고 B의 질량이 M으로서 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MA하고 MB의 질량은 같다. 그리고 이 두 질량의 크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지? 이제 누구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이 C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좀 유출을 해보면 저 F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C의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느 구간을 이용해주기 가장 좋으냐면 바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써줄 수 있는 구간이 가장 좋아.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바로 이 구간이지. 그치?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 왜? 그래프를 통해서 요 가속대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 A는 얼마야?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대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요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시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하고 B가 지금 질량이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의 질량을 MC라고 놔버리면 자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지금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럼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 있어. MC G는 자 F는 MA로 정리할 겁니다. M에는 세 물체가 줄로 매달려서 모두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물체의 질량을 모두 넣어줄 거야. EM에 MC 이렇게 해주면 돼. 이러면 이제 세 물체 질량의 합이 되는 거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아까 얘네들을 M이라고 했으니까 EM으로 좀 바꿔주고 얘의 질량을 M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속대 크기가 지금 얼마라고 아까 했었냐면은 2m/s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응용하면은 M하고 C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게 되는 거야. 맞지? 그때 이 G를 얼마나 놓을까? 여기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놓으라고 돼 있으니까 이 G를 1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M과 MC의 관계 어떻게 돼? 어떻게 나오냐 이거 계산하면 EMC가 M. 뭐? EMC가 M. 그렇지. 이 MC가 M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즉 A나 B의 질량이 C보다는 얼마나 더 크다는 얘기야? 2배 더 크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해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기억부터 판별을 해봅시다. 기억.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A하고 B가 지금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얘만큼의 중력의 크기, 얘 MC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만큼 내가 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는 C의 중력과 같다. 즉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방금 이 관계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으로 이 질량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귿 1초일 때면 이때야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장력의 크기 구하래.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거 TP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TP. P가 B를 당기는 힘. 알겠지? 여기 이제 TP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이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이제 TQ라고 할게. 이 장력의 크기 구하라니 이거는 각각의 주기에서 발생되면.
그러면은 누구의 운동 방정식을 써주냐면 디귿 같은 경우는 B의 운동 방정식을 써주면 돼. B의 운동 방정식을. 아까 이 운동 방정식은 누구의 운동 방정식이야 이거? A, B, C의 모든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왜 성립이 가능한 거냐면 줄로 묶여 있어서 모두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독단적으로 쓸 수도 있어. A의 운동 방정식, B의 운동 방정식, C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독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B에 발생되는 힘의 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B의 운동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냐면 얘 자체적인 중력 mg가 있어. mg. 그지?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로 발생되고 있는 TP 그리고 아래에서 잡아 당겨지는 TQ 총 3개의 힘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 정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TQ하고 MG하고 합한 값이 TP보다 더 큰 것 같아. 그지? 그냥 그대로 정리할게요. 아래쪽을 플러스로 놓고요. MG 플러스 TQ 마이너스 TP는 얘가 M이니까 M의 2m/s의 제곱. 자 이렇게 써주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G가 10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10이니까 이 G 대신 10을 넣으면 여기를 10M으로 대체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TP와 TQ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 방정식을 TP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TP는 어떻게 돼? 8M TQ 얼마? 8M 8M. 더하기 TQ. 자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TP가 더 큰 것이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게 맞는 말이야?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귿을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선생님은 이런 문제들을 쭉 풀 때 뭐밖에 안 사용했냐면 힘 평형 아니면은 F는 MA 운동 방정식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뭐 쓴 거 있냐 따로? 선생님이 식으로서 활용한 게 아무것도 없지, 그지? 그래 안 그래? F는 MA랑 힘 평형 공식. 힘 평형 공식도 아니야. 힘 평형. X축과 Y축에 대한 힘 평형 상태와 그 다음에 F는 MA라고 하는 가속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 요것밖에는 활용을 안 하고 문제 다 풀었거든. 이 파트는 비록 너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공식 자체는 되게 단순해. F는 MA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응용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좀 많아. 굉장히 고도로 응용하는 문제들이. 물체 운동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변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학생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이 파트에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 번째 파트도 또 힘 파트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 파트도 여러 가지 힘 파트. 근데 이제 이 파트는 앞에서 봤던 이제 그런 좀 거시적인 힘의 관계보다는 좀 세부적인 힘들에 대해서 좀 나열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바로 탄성력, 마찰력 이런 거 있지, 그지?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쭉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지금 용수철 문제 쭉 나오고 있는데 안 다뤄볼 수가 없지. 안 다뤄볼 수가. 맞냐 안 맞냐? 바로 보자. 지금부터. 왜? 저기 그 운동 방정식으로 그 MC랑 M이랑 그 관계 찾아보고 있잖아. 저기서 왜 그 C에 작용한 힘이랑 전체에 작용한 힘이 같은 거예요? 네. 어떤 거?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거야? 예. 아까도 A하고 B가 같은 질량을 갖고 있다며. 그잖아. 그니까 바보야. 아니. 네 이걸 쭉 안 써줘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 C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랑 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왜 같은 거예요? 이거 써줄게. 네. 내가 생략을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mg 플러스
mcg 마이너스 mg는 em 플러스 mc의 2 미터 퍼 세컨드 이거였어 원래 식이. 아, 원래 식이 이거였다고. 됐지 그지? 원래 얘네들이 질량을 다 고려해줬어야 되는데 어차피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아서 빼버렸던 거야. 그랬잖아. 말로 했는데 자식 이거 졸았냐? 마이크. 아니야? 그래도 넌 참 대단하다. 안 졸려고 또 그 핫식스까지 또 사고 왔네. 요새 저는 밖에 한번 나갔다. 갔다 와. 괜찮아. 얼마든지 가서 갔다 와. 편의점만 가지 마. 아니 너무 좀 가고 싶으면 갔다 와도 돼. 너무 늦지 마. 아이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저번에 마찰력하고 뭐 탄성력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 해줬지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없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탄성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서희 탄성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뭐? KX 그지? KX 탄성력의 크기는 KX로 구한다 그랬어. KX 그게 일명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윤아 네? 일명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후. 후계 법칙. 그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X 이걸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K가 용철 상수로서 어떠한 용수철을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을 갖다가 탄성 계수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K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 값이 10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무슨 뜻이야? 100N을 가하면 1m니까. 그렇지. 이 용수철을 100N을 가하면 1m 늘릴 수 있다. 또는 1m 늘리는데 100N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뜻이겠지, 그지? X가 뭐예요? 편한 머리. 그렇지. 변형된 길이를 의미하지. 탄성체의 변형된 길이를 의미합니다. 용철로 따지면 늘어난 길이나 아니면 줄어든 길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용수철의 직병렬 연결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맞나? 내 기억으로는 아니요. 안 해줬나? 안 해줬나? 이 용수철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건 좀 보고 가. 이론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용수철의 직병렬 연결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와. 이상하게. 과거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연가고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입시 때 이거 학교에서 안 나오거든. 이거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왜 나오지? 어디 들어. 용수철의 직병렬 연결은 이런 거야. 일단은 용수철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이놈의 용철 상수는 K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체 하나를 매달아 놓은 상태야. 이 녀석의 질량은 M. 그때 이놈은 원래 길이인 L0보다는 요만큼, X만큼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한 힘의 평형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냐면 mg는 kx다. 그지?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용수철을요 하나 더 사용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요 밑에다가 다이렉트로 똑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더 매달아놨어. 용수철 두 개를. 오케이? 얘 상수 k, 얘도 똑같은 상수 k를 갖고 있고 여기다가 똑같이 아까처럼 m자리를 매달아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얼마만큼 늘어날 것 같아 이 용수철? EX만큼 늘어나? 어떻게 알았어? 왜 그런 거야? 설명해봐. 하나당 X씩. 그러니까 왜 mg를 늘어나는데도 왜 하나당 x씩 늘어나는 거야? 설명해봐. 뒤에 문수도 빨리. 빨리. 왜 그런 거야? 왜 EX로 늘어나는 거야? 그게 하나에서 X 늘어났으니까 그 위에서 X가 나오든 아래에서 X가. 이거 왜? 뭐 때문이지? 응. 그 저기 첫 번째 용수철을 적용하는 게 두 번째 용수철을 적용하는 게 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매달려 있어. 저번에 선생님이 뭐 설명할 때 했었냐면 바로
장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 그지? 지금 이 용수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두 용수철에게 똑같은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 줄이라고 가정하면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 mg가 줄마다 서로 이웃하는 줄마다 상호작용하면서 mg만큼씩 서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줄 어느 지점에서나 모두 mg만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용수철에도 mg만큼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 용수철에도 똑같이 mg만큼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겨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그런 문제가 쇠사슬 문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쇠사슬 단 하나하나마다 다 합력 구해줘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쫙 구해보면 각각의 쇠사슬마다 받는 모든 R자의 크기가 같아요. 그게 텐션이에요. 텐션의 정체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지금은 같은 줄이면 서로 줄과 줄 사이, 이웃하는 줄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힘이 같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나 같은 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얘한테도 mg가 걸리니까 얘도 얼마큼 늘어나? x만큼 늘어나고 이 용수철에도 mg만큼 작용을 하니까 얘도 x만큼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즉 이거에 대한 힘 표현을 보면 mg를 매달면요 2kx 2배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해되지, 그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k에 대한 방정식, 즉 용철 상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분의 mg,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하고 이걸 k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2x분의 m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k라고 그러고 얘를 k'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k' 값이 얼마가 됐어요? 이거? 2분의 1k가 돼버렸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2분의 1k 아니냐 이거?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매달았을 때는 k라고 하는 용철 효과를 내지만 두 개 똑같은 k를 갖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버리면 합성 용철 상수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k가 됩니다. 더 연한 용수철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연한 용수철, 그지? 용수철을 어떻게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하면.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건. 이번에는 똑같이 mg짜리, m짜리 하나 매달았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늘어날까 얘네들? 반절로 되는 거죠. 반대로 돼? 어떻게? 반절로. 아 반밖에 안 늘어나?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거지? 지금 2분의 1x밖에 안 늘어난데 대충 분위기상 그런 거 같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빨리 설명해봐. 누구한테 얘기 물어볼까 이거. 감은 알겠는데 감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설명 못하면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은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왜 물어보는 거 같아 너희들한테. 어? 아 영재반이야. 문제 잘 풀면 돼. 걔네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문제만 잘 풀면 돼. 근데 너희들은 문제 솔직히 잘 많이 안 풀어도 돼. 문제 잘 못 풀어도 되는데 뭘 잘해야 돼? 요거 잘해야 돼. 요거를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을. 자꾸 물어보는데 이거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을 거야? 나중에 면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다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어? 그 내가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알려줄 거야. 진짜. 어? 1대1로 한번 만나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 좁은 저 상담실에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한번 분위기 싸움 해볼래? 어? 엄청 혼날 거야. 아 자꾸 말하는 연습 하세요. 누가 얘기해보냐면은 서화가 얘기해봐요. 물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2분의 1xc밖에 안 늘어나는 거야 이거? 빨리. 잘 모르겠어? 윤우가 얘기해봐. 니는 알 것 같아. 네? 저요? 모르냐? 네? 아이씨. 아니 알겠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왜 2분의 1x밖에 안 늘어나는 거야? 왜? 아
힘이 분산돼서 분산되잖아. 줄이 두 개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나오고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네. 아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렇게 하면 어렵어요. 어?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니 mg가 걸렸을 때 x만큼 늘어났는데 mg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분의 1mg씩 각각 나눠져서 걸려버리잖아. 각각 용수철에. 맞냐 안 맞냐? 어? 후계 법칙에 의하면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에 의해서 힘이 반밖에 안 걸리면 반밖에 안 늘어나잖아. 맞냐 안 맞냐? 아니 이걸 왜 말을 못해? 제가 생각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렇지.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근데 그 맞는지 약간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얘기해. 내가 막 혼내냐? 틀린다고? 아니, 그런 거 혼난다고 막 내가 막 뭐라 그래? 욕해? 막 너희들한테? 그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두려워서 말을 못해. 그냥 그래. 말하라니까. 자꾸 말하고 시기 부리고 막 그래야 돼요. 이게 입도 자꾸 벌려봐야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입 딱 다물고 계속 이게 멍하니 있으면은 절대 안 돼. 정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는 절대로. 정적인 사람 치고 합격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약간 좀 밝은 사람 있죠. 딱 얼굴 봤는데 되게 쾌활해 보이고 좀 카랑카랑해 목소리도. 어? 그런 학생들이 가장 그 뭐랄까 유리하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 외형적인 부분. 이게 면담이다 보니까 외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딱 들어왔는데 얘가 어두워. 그냥 얼굴부터 시커매. 그냥 인상 팍 쓰고 와가지고 애가 막 너무 어두워 보여. 그러면 보는 사람도 어때요? 같이 어두워지지. 그렇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근데 딱 들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딱 들어오고 되게 밝은 얼굴로 막 생글생글거리면서 딱 들어와. 면담에서. 그럼 어때? 같이 기분이 좋아지지. 그지? 실력이 있건 없든 간에 호감입니다. 일단. 그래서 얼굴을 좀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의 그 얼굴이 밝은 표정과 좀 어두운 표정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봤을 때. 이제 어두운 좀 다크 포스를 좀 푹푹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 감옥하고 조용하고 그러면 막 괜찮은가 봐.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럼 선생님도 여기 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막 인사 팍 쓰면서 말도 안 하고 풀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선생이냐 이게? 그래 안 그래? 멋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아니잖아. 선생님 들어가지고 막 강의 막 편하게 하고 막 그런 선생님 듣기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맞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임마. 너희들도 아니 쥐들은 말이야 온갖 인상 다 쓰고 있으면서 막 다크포스 막 뭐 사춘기 아니랄까봐 막 어둡게 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 대답해도 해보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내가 판단이 가능해요. 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럼 여기까지 더 생각을 해주게 더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그러고 있으면요 다 아는 곳으로 선생님 간주합니다. 그냥 이런 관계예요. 알겠죠?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 전체 늘어나는 길은 어떻게 돼? 아까는 얘가 전체는 옆에서 봤을 때는 얘 x에서 2x가 늘어났거든. 얘는 각각 2분의 1x씩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체 늘어나는 길도 2분의 1x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힌트 형식을 세우면 mg는 k의 2분의 1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k 프라임이랑 k2 프라임을 할게요. 이게 k2 프라임의 효과는 얼마나 이게? k분의 2mg.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야 이게? 2K. 그렇지. 이거는 2k의 효과를 낸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냐 안 맞냐? 이 합성 용철에 대한 효과는 2k의 효과를 낸다. 용철이 더 단단해진 거죠. 용철이 더 단단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더 연해지는 거고요. 조금만 응용해 보자. 그러면은 용철 하나가 있어. K자. 이거 반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반으로 나눴어. 나온. 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용수철은 몇 K의 효과를 낼까? 반으로 나눠서 그냥 밑에는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K야? 어떻게 생각해? 반으로 나눴어. 반으로 나눈 순간
2K. Y. 여기 있잖아. 두 개 다른 게 된 거일 거야. 이것도 하나의 용처를 생각해봐. 근데 이거 하나 있을 때는 K. 두 개 연결하면 2분의 1K.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면 2분의 1K짜리가 K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되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K짜리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 K. 2K. 이해가 됩니까 이거? 맞잖아. 너희들 용처 이렇게 잘라봐. 더 늘리기 힘들어져. 실제로. 아닌가 아니야? 진짜인데? 잘라본 적이 없어. 잘라본 적이 없지, 그지? 일상에서 용처를 사용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야, 그치?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응? 볼펜 볼펜은 게 너무 작아. 볼펜이 로버스트 끝나지 않아요. 어? 로버스트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다 가르쳐 줬어.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냥 32번 풀어봐. 시작해. 아니다. 31번부터 풀어봐. 31, 32 두 문제 한번 풀어봐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아요. KGF는 응? KGF는 그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 대신 쓰는 건데 킬로그램 F라고도 쓰기도 하거든요. 똑같이 뉴턴의 의미인데 뒤에 F가 이게 9.8이야. 9.8. 이거 9.8을 아직 곱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0kg F 하면은 10kg짜리에다가 10kg짜리에다가 9.8m/s의 제곱, 즉 10짜리 있지, 그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100N하고 똑같은 크기인 거야. 100N짜리라고.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탄성계수 어떻게 구해요? 응? 탄성계수 어떻게 구해요? 탄성계수는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운용하면 돼. K는 X분의 F. 그지? F는 이제 그 용수철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빵빵거리냐? 바깥에. 될까요? 어? 다 될까요? 아니야. 받은 것도 답답하잖아. 야, 너희들 지금 한 문화생지 골고루 배워봤잖아, 그지? 어떤 학문이 제일 쉽냐? 문화생지 중에서. 거기서 거기 같은 거기서 거기야 다 어려워? 아니면 다 쉬워? 다 그냥 좀 쏠쏠해?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으면 다행이고. 지구과학이 제일 어렵지 않니? 그치? 여러 번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뭐야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오늘 수업 시간. 야 같이 가자. 바로 풀어봅시다 같이. 자 31번의 답은 나온 사람 있나? 21cm. 21cm 아닙니다. 네, 정답은 30cm. 맞지? 30cm. 자 31번 맞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문제. 괜히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얘가 3kg짜리고 얘가 2kg짜리고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봐. A는 1kg의 F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3cm 늘어난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A 용수출은 10N 매달았을 때 얼마 늘어난다고? 3cm 늘어나요. 3cm.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 다음에 B는요 5cm 늘어난대. 얘는 똑같은데 얘도 10N 매달면은 얘는 5cm 지금 늘어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A 용출 같은 경우는 몇 킬로가 매달려 있는 거야?
5kg? 5kg가 매달려 있는 거잖아. 5kg가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몇 뉴턴이 가해진다는 얘기야? 50뉴턴이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 이 용천에는 이거 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50뉴턴을 매달면은 10뉴턴에 3cm니까 몇 cm 늘어나? 15cm. 이거 15cm 늘어나. 반대로 여기는 이 용수철은 여기 위에는 이제 별도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위에 영향은 없어. 밑에 있는 3kg짜리만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야. 이거 이게 30뉴턴 걸려 있다는 뜻인데 얘도 몇 cm 늘어난 거냐? 15cm. 그렇지, 얘도 15cm 늘어나. 합치면 총 30cm 끝. 어떠냐? 이지하지? 저거 용수철 위쪽에 매달려 있는 거 아예 그냥 생각 안 했잖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뭐라 생각을 해? 맞냐 맞냐? 얘는 여기서 이미 이 용수철은 얘네 둘에 의한 효과로 이미 늘어나 있어. 그지? 거기에 용수철을 또 매달아 가지고 얘를 매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 지금 누구에 의한 효과밖에 안 돼? 밑에 있는 3kg짜리 외에는 그 어떠한 힘도 안 받고 있다고 봐도 되지. 위에 있는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용수철은 항상 제일 밑에부터 해석하면 돼. 자꾸 위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제일 밑에부터 해석을 하라고. 왜냐면 얘 지금 정지 상태에 있어, 움직이고 있어? 정지 상태에 있어, 움직이고 있어? 정지잖아. 정지는 어떤 상태야? 힘의 평형 상태. 즉 얘한테 30뉴턴이 발생을 하면 위쪽으로 얼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30뉴턴. 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 용철에 몇 뉴턴이 지금 걸려? 30뉴턴. 그럼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멈춰 있는 거지, 그지? 지금 얘는 아래 지금 누가 당기고 있어? 이 용수를 당기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당기고 있어? 30뉴턴이 지금 당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30뉴턴. 근데 얘의 중력도 아래로 20뉴턴이 발생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용철에는 몇 뉴턴이 당겨져? 위로는 50뉴턴이 지금 당겨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이렇게 힘의 평형으로 해가지고 힘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고려를 하면은 순차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용수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합니다. 왜 아래에서부터 하냐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이 가장 라이트한 게 가장 받는 힘의 크기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 놈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항상. 자, 시간이 이밖에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32번부터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만 딱 내줄게요. 32, 33, 34, 35, 36, 37 까지만 한번 풀어봐. 38번까지 풀 수 있을 거야. 37번까지만 해봐. 용철만 해보죠. 37번까지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이따 전자기학 좀 있을까? 전자기학.